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빅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리서처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개그맨 송필근 씨 대신해서 나온 개그맨 홍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네. 회사에서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혹시 좀 헷갈려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 필근 요원이 아직까지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저희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캐치하길 바라고 그래도 계속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네. 저랑 똑같은 후배가 있습니다 하고 네. 오늘 이제 모신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처음 나와봤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그래도 한 몇 주 더 아파도 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렇구나. 안경테랑 머리 스타일만 똑같이 하고 다음 주에 오면 저희 못 알아볼지도 뭔가 모르겠어요. 닮았어. 혹시나 필근 선배가 좀 예. 더 아프다면 그렇게 네. 한번 나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막에도 송필근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요. 희한 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현호 씨도 그렇고 네네. 지선 씨도 그렇고 네. 저도 다 프리랜서잖아요. 네. 연말정산, 뭐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 다 고민이고 항상 어렵죠. 네, 저희 5월 달에 하잖아요, 보통 프리랜서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세무사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같은 세무사분께. 네,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어. 세무사님 세금 조금만 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맨날. 아니 뭐 너무 어려우니까 네, 세금 어려워요. 자체를. 맞아,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현호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벌어들이는 수익을 보면은 예. 굳이 세무사님을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급을 받기 때문에 아, 네. 네네네 저는 굳이 세무사님을 안 써도 되는데 주위에서 너도 나도 이제 세무사님을 해야 된다. 통해서 하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뭐 프리랜서들 저마다 담당 세무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부족하고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데 네.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모신 분이 소상공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세금에 네. 관련돼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글!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플랫폼 텍스유의 백두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현호 요원이 오늘 야심차게 첫 질문을 또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질문 치고 너무 야심차다고 하니까 예.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렵네요. 네, 야심차게 시작.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또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 또 소상공인 분들께서 좀 힘든 하루를 또 보내시고 계신데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어플이 정말 진정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또 어플을 개발하신 게 아닌가 또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텍스유라는 플랫폼이에요. 네. 당신의 세금이란 뜻인데요. 개인 사업자나 일반 법인자분들이 과혼합을 해서 국민분들이 너무 이제 착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신 거를 찾아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정말 엄청나게 2분 안에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주고 개체화해주는. 아니 근데 저희도 이게 다 되는. 그럼요. 세금을 더 내면 정부에서 당연히 알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법으로 돌려주라고 꽝꽝꽝을 했어요, 예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하는 게 사실은 국세청이라는 곳인데요.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주는 거를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세무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이 경정 청구라는 거를 본인들의 직업이 이제 세금을 찾고 하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네. 텍스유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아까 여쭤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좀 공직이 좀 있었어요. 공직이라 하면 실례지만 여쭤도 될까요?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조금 오래 있었어요.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당시 이제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많은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어떻게 만드신 어떻게 텍스유를 창업을 딱 하신 건가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더 낼 때가 있고 세금을 돌려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형화되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게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는 정말 최초로 네. AI 저희가 세무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작년 10월 10일 날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작년 10월 10월 10일 날. 끈끈한.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네. 소상공인분들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게 귀찮아서였나요? 예. 아니면 몰라서였나요? 실제로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거를 세무사나 회계사를 자기 회사에 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렇죠. 얼마씩 네. 이제 부담을 하면서. 다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면 법이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화되는데 네. 그거를 다 못 찾아가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중소기업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머에서 그분들이 정말 찾아가지 못했던 그런 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AI 플랫폼이 이 런칭하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축하도 드려야 될 것 아, 예,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랜 고맙습니다. 고생 끝에 개발 끝에 네. 네.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군요. 네. 그럼에도 이제 홍보도 하셔야 되고 저희가 또 이용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세금이란 게 일단 딱 들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음. 과오납, 과오납? 조세 특례 제한, 경정 청구?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부터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금입니다.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주요 발생 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 후 과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폐차, 말소, 지방세 세액 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 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한 환부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네. 예. 두 번째, 경정 청구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 기업 모두 세금을 납부를 하죠.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걸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경정 청구는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 과오납된 내역을 재검증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세금 신고를 완벽히 했다고 해도 다시 한번 과오납이 있는지 반드시 재검증을 해보셔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오납된 세금은 반드시 경정 청구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과세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조세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세 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세율의 적용,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준비금의 송금 산입 등의 조세 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등의 증과세를 말합니다. 어렵네요. 예. 네. 아니 본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렵네. 어렵다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이거 한 번을 안 그러니까. 틀리고 그렇게 또박또박. 잘 읽죠? 진짜 대단하신 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또 못한단 말이에요. 못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것들인데 네네. 오늘 좀 내용을 대표님께 들어보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맞아요. 조사를 해봤고요. 네. 일단 하나씩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오납금 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지만 네네. 네, 혹시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과오납이라고 하면 네. 실제로 오버해서 더 납부한 세금을 과오납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죠. 더 많이 냈는지 모르는지를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데 네. 일손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 플랫폼을 한 게 이제 텍스유가 되고요.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네. 경정 청구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고 네. 네네.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이제 법을 모르면 변호사분들이 이제 케어를 하듯이 네. 세무 관련돼서는 세무사분들이 경정 청구를 케어하고 정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다만 그 경정 청구가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데 한계나 이제 실수들이 발생이 되는 어렵고 까다롭군요. 혼자 하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텍스유를 통하면 쉽게 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도 깜짝 놀란 건 네. 텍스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분 안에 자기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눈으로 따다다다닥. 저도 정말 많이 그럼 놀랐어요. 기존에는 그냥 일일이 세무사랑 전화 여러 번 하고 세무사가 뭐도 확인해보고 세무사가 뭐 하다가 자기
아니면 실수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을 텐데 이제는 내 스스로 2분 안에 가능하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클릭 한 번으로도 그러면 가능이 한 거네요? 한 번보다 좀 더 해야 되겠죠. 그거야 2분이니까. 알죠. 그건 아는데. 한 번 이상이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한 번이나 마찬가지인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예. 나름 회심의 질문이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텍스유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너무 쉬워요? 신기한. 이거를 애초에 왜 딴 사람들은 안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 번씩 세금과 관련된 제도들이 변경이 되거나 이제 고쳐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일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모를 뿐더러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본인들도 막 거라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AI와 이제 계량화를 한 거죠. 아. 수치화를 해서 자동적으로 적기에 맞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걸 시스템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텍스유에서는 좀 이렇게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텍스유에 들어오시면 네. 우선 본인이 이제 신청하는 코너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고 실제로 정말 깜짝 놀라실 게 2분 정도가 지나면 예상 환급 금액이 나와요. 정부 기관들에서 이제 세금 정보를 다 끌어오는 거죠. 네. 끌어와서 AI가 저 사업장에는 이 정도가 최적화된 금액이야. 저 사업장은 저 정도가 가원합됐으니 돌려받을 수 있어. 네. 그게 정해지고 나서 저희 쪽과 함께하고 있는 이제 세무사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세무사 분들에게 대표님이 이제 연락을 가면 네. 네. 친절하게 서류가 됐건 다른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가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AI가 이렇게 저쪽은 얼마만큼 환급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요?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항목이 보통 한 140여 개 정도가 돼요. 140여 140여 개? 개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나 네. 많지 않거나 제도가 이제 빨리 변화가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5%에서 최대 30%까지 법인세나 혹은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아. 그래서 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청년 창업. 과거에는 청년이라는 나이가 29세였어요. 지금은 만 34살이에요. 아싸! 그래서 왜 아싸요? 어차피 놓쳤어. 2018년 5월 이후에 네. 청년에 대한 그 법령 제한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인데. 청년에 대해서 네. 혜택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적용이 되고 알려주고 그게 이제 수치화되는 과정이죠.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고용 증대 공제라는 게 있어요. 고용 증대 공제? 예, 공제? 내가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면 할수록 너 정부에서 세금 깎아줄게. 그렇죠. 오. 맞는데 그게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 어. 고용한 직원의 나이가 네. 청년에 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네. 1인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세제 혜택이 돼요. 오. 그리고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700에서 한 770만 원 정도가 세금 공제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사장님들은 모르시면은 모르죠. 당연히 모를 뿐더러 너무 아까운 돈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정말 기라성 같은 세무사 회계사들이 함께 하니까 네. 맞습니다. 과오납금을 막 수백억씩 받는데 네네. 중소기업이나 하물며 뭐 우리 집 앞에 팥빙수 가게 사장님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세무사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놓치는 게 있을 테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그 모든 기준을 적용시켜서 돌려줄 수 있게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어플이군요. 맞습니다. 또 이건 어때요? 내가 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10만 원 돌려받을 건데 세무사를 찾아가면 아깝잖아요. 근데 미리 검색을 해보고 2분 만에 내가 돌려받을 세액이 이만큼이야 하고 찾아가는 것과 아예 모르고 가는 건 다를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쪽에 홈페이지에 와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냈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지? 네. 그거를 2분 만에 이제 수치화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 네네. 계시고 자기랑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는 왜 이거를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네. 막 사용하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 세무사, 해보고 싶어요, 저도. 세무사님께 사실 돈 드리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보통 이 과오납 개인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3.3% 세금을 떼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세금 환급금 찾기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이 사실은 가능해요. 그 부분은. 오, 네. 다만 이제 텍스유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분들이 과언납된 세금을 찾아주는 이제 AI 플랫폼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은 왜 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 개인은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은 네. 본인이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거 사업자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는 그냥 프리랜서로 보통 뛰시죠.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걸 조회하는 곳이 있으니까 뭐 개인보다는 이 상황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네네. 이제 어플을 개발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과오납금이 얼마길래 그러게요. 이거를 우리 또 KBS 공채 개그맨 네. 홍현호 씨가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준비를 한번 네. 해봤는데 혹시 네. 공채에 붙을 때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1,800명. 1,800명 중에 몇 명 뽑았어요? 14명 정도. 예. 거의 뭐 110대 1, 120대 1. 예, 근데 와. 하필 긴 글을 읽어야 될 때 부담을 일부러 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 부담 이겨내야죠. 제가 그러면은 과오납 경정청구 국세 환급액이 1년에 얼마나 될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오납 경정청구 국세 환급액 1년에 얼마나 될까?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과오납 국세 환급 규모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양자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 건에서 2020년 5만 건으로 약 5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5년 세법에 따른 환급금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2016년 629만 8천 건, 52조 9,136억 원에서 2020년 1,274만 건, 71조 4,55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오납 세법에 의한 환급금 총액은 2016년 57조 5,679억 원, 2020년에는 78조 3,90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와. 합니다. 아니, 조 단위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환급 금액이라는 아니 저는 거 너무 어마어마하다. 궁금한 게요. 네. 환급 금액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환급되지 않고 과오납된 금액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도와 시스템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 네. 1년에 경정 청구 발생이 약 10조 정도가 돼요. 대기업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회계 인력이 잘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찾아가는 경정 청구 금액이 한 약 4조 정도가 돼요. 4조. 10조 중에 4조. 그러면 이제 6조 원 정도는 네. 네. 일반 소상공인이나 네네네. 개인 중소기업.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이 그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나 세계사분들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소상공인 분들께 이야기를 해서 그걸 찾아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다만 그거를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나 에너지가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저희 텍스유는 2분 안에 네. 그거를 네. 줄인 실로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규모에 상당히 놀랐고 네네. 왜 3년이나 걸리셔서 개발을 해야 됐는지도 이 국세 환급 금액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네. 예. 근데 이 텍스유를 이용하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좀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요 약간 이 시스템에 돌아가는 구조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텍스유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네네. 세금을 얼마나 환급이 될 수 있는지를 하는 중개 소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 안에 회계사분들이 계세요. 아, 서로 매칭이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경정 청구에 보면 금액이 나와서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적용이 되는 이제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발견을 해서 끝까지 마무리되는 게 보통 한 2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거를 저희가 정말 쉽기적으로 이제 줄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은 정말로 많이 환호하고 열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자분들은 든든한 거예요. 아, 이게 나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셨던 세무사한테 이제 문의를 해도 되고, 그 경우에 이제 그 어떤 항목에서 뭐가 발생이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세무사분들은 이 어플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할지가 조금 기존의 궁금해요. 세무사들. 네네. 저희 세무사분들은 열광하고 좋아하시죠. 그렇죠. 텍스유와 함께하는 세무사들도 네네네. 좋고. 저희 쪽 세무사분들이 저희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좀 깊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분들의 기본적인 이제 심성이나 그런 것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 환급이라는 게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네. 10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네. 소액이더라도 소상공인 사장님이나 대표분들께는 정말 귀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귀찮은 게 아니고, 아, 이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지하시는 세무사분들이 되어야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아예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AI가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많은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이제 텍스유를 개발하고 만든 우리 회사 입장으로서는 정말 정확하게 예상 환급액의 수치로 등장이 되는 거는 저희 회사밖에 없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네. 하여간 놀라세요, 사들. 야, 이렇게 디지털의 발전이, 네. 발달이 우리 소상공인을 또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네. 해주는 시대로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 보는데 네. 일선에서 이제 세금 관련 업무를 돕다 보니 그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 뭐라고 생각 드시는지요? 정부나 국회에서는 많은 법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소상공인이나 일선에 있는 뭐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모든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정 청구 환급 기간이 5년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좀 짧아요. 그러면 그 5년을 조금 더 이제 길게. 길게 해주면 세금이라든가 어떤 유예 상환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이 많은 혜택이 되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향후에는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유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초창기니까. 초창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로톡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법률 서비스라 그래서 법률적인 우리 한번 이슈들을 많이 다뤘었죠. 네네. 예, 예. 생겼으니까 세무회계사분들을 도와주는 AI 보조 프로그램으로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선을 걷어 도와드리는 거죠. 다만 그것이 좀 곡해되고 왜곡되는 시선도 조금 있지 않나. 뭐그 정도 생각을 하게 주변에서. 됩니다. 아, 저는 지금 녹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서 해보실 거예요? 어서 다운을 받아서 지금 바로 2분이면 되니까. 그게 네.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플이 아니에요? 어플은 아니고 아, 어플이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서 예. 2분 정도를 하면 거기 이제 서류를 좀 내는 건 있을 거고 내가 어느 정도 환급이 되겠네를 자연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아. 그게 100% 맞진 않죠. 100%는 안 맞죠. 그쵸, 그쵸. 네, 그럼 보통 한 70%? 아니요, 그게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사업장마다 다 다르죠, 적용이 상황이. 되는 예. 그 조세 특례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어플로 따로 또 출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향후에.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요. 네, 네. 네. 저희가 어플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다음번에 모실 때 그 오프닝 또 돌려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어플도 개발 예정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이런 어플과 그러면 어떤 이게 홈페이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세무사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실제로 세무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저는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나중에 아주 아주 나중에. 나중에. 똑같아요. 이제 로톡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 변호사분들도 AI로 해서 수출되고 개량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라는 영역도 일정 부분 AI화해서 개량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텍스유는 그 세무회계사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서브해주는 AI 보조 프로그램으로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네. 멋진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보니까. 미처 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네네. 뭐 지금은 세무사들이 오히려
텍스유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들의 일까지 우리가 디지털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건 참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 지금 시즌 3까지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 시즌 1, 2, 3. 앞으로 그러면 시즌 몇 가지 나오는지 우리 또 계획이 좀 계속. 궁금합니다. 예. 솔직한 제 마음은 네. 경정 청구가 사라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와. 왜냐하면 잘못 부과된 세금들이잖아요. 국민들 건데. 애초에 그게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나의 사업 소재가 야. 사라질 때까지. 그냥 낼 어. 때부터 과오납인 게 바로 티가 날 수 있게끔 아예 이런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요. 야.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경정 청구하시는 분들 중에 환급액에 제로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세무사분들이 잘 서포터를 했거나 그래요. 네.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신 분들이거나 조세특례 제한법을 잘 숙지를 하신 분들이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텍스유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에 아, 충실하고 그럼요. 싶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공식적인 질문인데 이게 좀 네. 어려워요. 세금 플랫폼, 뭐 텍스유입니다. 이 세금 플랫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그 어떤 과오납이라든지 경비 네. 다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말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디언즈. 가디언즈. 지켜주는 좀 수호자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아,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안 짰어요. 이야. 방금 진짜 설명 들으면서 생각한 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진짜. 아, 지금 대표님이 속마음으로 아 그래 안 짠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하나 해볼게요. 해볼게요. 비슷한 결인데 집사. 집사. 중의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것들을 대신해주는 집사이자 이거 세금 가오납금 모아서 집 살 수도 집사? 있잖아요. 보탤 수 있잖아요. 좋아, 그래서 좋아.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싶고, 자 끝으로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텍스유 플랫폼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겁니까? 텍스유는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텍스유 안에서 벌어지는 국민들이 잃어버린 세금을 찾는 공정, 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 텍스유 안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네. 예, 보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그렇게라도 힘을 내셨으면 저희는 네. 더할 바가 없네요. 예. 네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서로가 서로를 복돋으며 살아가는 우리 호모 디지쿠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고 또 따뜻한 세상이 함께 만들어지기를 언제나 소망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